네, 뉴스플러스 기자들의 뒷이야기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맡은 오민지 기자 여기 자리하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실 기자분 옆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임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뉴스 외전 처음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동산부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건설사들 출입하고 있는 임동진 기자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했네요. 오랜 세월 또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신 우리 또 대선배님이신데 제가 함께 진행을 맡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선배님. 네. 오늘 또 이제 또 핫한 부동산 이야기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리포트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동안 작년 8월 4일에 정부에서 태릉이랑 뭐 과천이랑 그 외 상암 등등 이런 지역에 3만 가구 정도, 3만 몇천 가구 정도 이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게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늦어졌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걸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냥 반대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또 주민들은 더 화가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이제 정부 측의 입장과 또 주민들의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이쪽 포인트 오늘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42분이 시청 중이신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또 뉴스플러스 보시다가 또 넘어오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또 공약으로 하나 우리 또 기자님들의 리포트를 보시고 또 질문 잘 해주시는 분의 이름으로 저희가 그분의 이름으로 또 이행시가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요? 네, 내 이름으로 이제 이행시를 이제 임 기자님께서 해주실 테니까요. 지금 임 기자님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없네. 네. 지금 어느 분이 또 그렇죠, 좋은 그렇죠. 질문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좀 질문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간간히 이렇게 출석 체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일단 태릉 하면은 태릉 선수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그건 맞나요? 뭐가 맞다는 얘기죠? 네, 그 태릉과 지금 여기서 이 리포트의 태릉과 우리 맞습니다, 흔히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태릉 선수촌인 태릉. 태릉 골프장 이 맞은편에 길을 건너서 그 태릉 선수촌이 있죠. 예, 저는 사실 이게 서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태릉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이제 태릉 선수촌에 그 태릉이 맞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이 태릉에 지금 골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네네. 녹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그 골프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무가 좀 있고 자연이 좀 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훼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태릉이 지금 83만 제곱미터예요. 83만 제곱미터면은 이제 여의도 면적 한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3배. 있는데 예. 여의도가 아니죠. 여의도 옆이죠. 여기는. 예. 3배 정도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40%만 녹지로 남기고 60%는 거기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아파트를 6,800가구 짓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40%나 녹지를 준다라고 40%나. 하지만 예. 원래는 이게 한 30%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10% 정도 더 양보했다 인심 이거죠. 썼다. 네네, 인심 썼다. 너무했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의도 면적 3배가 원래 녹지였는데 그걸 한 배로 줄여놓고 생색을 내냐 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에 지금 안 그래도 녹지가 없잖아요. 네네. 안 그래도 공기가 탁하고 그런데 이런 영향 때문에 또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선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경단체에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네. 이게 정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정부에서 조사할 때는 이 골프장의 한 98% 정도가 좀 가치가 그렇게 뭐 녹지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환경 단체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했을 때는 그리고 또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지켜야 될 이런 녹지 중에 하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그래도 골프장으로 좀 두는 것과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혹시 임 기자님께서는 또 골프를 좀 치시는지? 아닙니다. 안 골프를 안 치시나요? 칩니다. 네. 아직 골프에는 입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네, 그럼 네. 녹지나 이런 부분과 좀 친숙하세요? 자연을 좋아하시는지, 뭐 등산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등산은 싫어하고요. 네. 네. 자연은 좋아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또 약간 산 바로 아래 살기 때문에 네, 자연은 좋아합니다. 공기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신가요? 공기에 대해서도 민감하죠. 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태릉을 좀 건드렸어요, 정부가 일단은. 그러면 공급되는 그 부분이 꼭 태릉이어야 하는 건지, 태릉이 아닌 다른 대체 부지는 전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유휴부지, 정부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네네. 민간 부지를 사서 할 수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 중에 좀 굵직굵직한 데를 뭐 서부 면허 시험장이라든지 뭐 상암 DMC에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 뭐 그런 부분들, 또 용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면적이 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뭐 좁은 곳을 여러 곳 하면 아무래도 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또 리포트 내용 중에 또 네. 주민분들이 특히 교통난, 네. 뭐 차가 너무 많이 밀린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 뭐 출퇴근을 이제 가끔 차로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차로 이동을 할 때 그 길을 저도 지나갑니다. 그 태릉 골프장 앞에를 예. 네, 집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뭐 오늘 제가 인터뷰한 그분의 같은 경우는 그쪽 신내동에서 하계동까지 한 5km에서 6km 정도 되거든요. 5km에서 6km. 네. 근데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거랑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분은 뭐 광화문에서 뭐 한 중계동 뭐 그 정도까지 퇴근 시간 기준으로 뭐 빠르면 1시간 반, 늦으면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 교통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가 이제 신내 IC를 통해서 뭐 북부간선도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또 별내 신도시, 갈매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쪽에 또 통하는 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신내 IC 같은 경우는 하루에 교통량이 양방향 해서 평균 한 11만 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 우리 런닝머신에서 6km로 1시간을 뛰는 거랑 비슷한 그런 네. 정도인 걸로 보이는데 그럼 굉장히 좀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오는 차량이나 인구 이동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거기에 또 만 가구가 들어서고 또 그 태릉 그쪽 뒤에 또 9천 가구 정도를 또 개발할 부지를 예.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의 또 갈매까지도 추가로 개발하는 게 있어서 2만 가구 이상이 아마 그 인근에 들어설 거란 말이죠. 오. 네, 그럼 뭐 그럼 더 또 심해질 교통난. 겁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도 제가 출석 체크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57분까지 지금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60분을 넘어섰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지금 얼른 또 뉴스플러스에서 넘어오셔야 되니까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보면은 김지민님 와 계시고요. 또 라임님 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강준수님도 있고요. 주변에 녹지 있으면 확실히 공기 좋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그 공기 부분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있던 녹지가 없어지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네네. 집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나요? 아무래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또 집값에 영향이 있겠죠. 또 이 국토부가 하도 이제 반발을 하고 하니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내놓은 이제 교통 대책이 이제 뭐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또 6호선 거기 이제 6호선이 지나다닌단 말이죠. 그거를 좀 땡겨와서 그 태릉 골프장 쪽에 역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래도 교통이 그렇게 좋아지면은 집값에 특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구나. 네, 집값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또 뭐
뭘 봐 너나 잘해라는 좀 다소 네네. 공격적인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집값 영향도 있긴 한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녹지 혜택 또 공기 혜택을 누리던 네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강의 결국은 된다라고 하면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정말 이게 주택이 들어오고 공급이 맞춰질 때까지. 일단 태릉 정부 발표는 2027년 정도까지 27년. 네, 17년 정도까지 이제 입주를 하는 거를 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는 쉽지 않겠죠. 뭐 모든 개발 계획이 항상 연기가 되고 늦어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뭐 과천 쪽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네. 과천 쪽은 그러면 태릉보다는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과천 같은 경우는 뭐 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거기서도 이제 계속 정부가 음. 뭐 그런 공공을 위한 주택들을 또 짓는다고 하면은 그 또 난개발이 된다. 너무 이쪽 짓고 뭐 1,300가구 이쪽에 짓고 뭐 몇천 가구 이쪽 짓고 그러면 또 난개발이 된다. 이런 네. 우려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도로 인프라도 안 되고 사실 그런 학교도 필요하잖아요. 네. 학교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뭐 인프라도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주택만. 네, 하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여기저기서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네. 김지민 님도 이 그린벨트 다 풀고 그냥 다 개발하면 어쩌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라임 님도 보니까 건물 확 짓고 그 뒤에 교통 개발하더라. 건물이 먼저다 교통 개발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콩콩아 가치가 님도 과천도 괜찮던데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네.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래도 부동산을 출입하고 계시고 이제 임 기자님께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뭐 물론 이제 네네네. 명함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어제 점심 식사를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했대요. 중학교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한 40평대 그래 좀 큰 집을 뭐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돼서 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 1년 8개월 정도 전에 구했는데 서초동에 한 40평대가 13억을 전세를 주고 13억 공이 몇 개인가요? 네, 13억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3억의 전세를 줬는데 네. 이제 내년에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기한이. 네. 근데 그게 지금 전세값이 23억이랍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매매가가 아니라 그 전세값이 네, 2년 안에 10억이 뛰었다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어머나. 어떤 뭐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 10억의 전세가가 튀는 거면은 뭐 매매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을 네네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뭔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또 라임님의 이제 참여가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제가 공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우리 임 기자님께서 또 센스 있게 또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약간 지금 임 기자님 긴장하신 모습이신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또 취재한 내용 중에 예. 약간 좀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건 부분이 하나 꼭 짚어야 있었는데 된다. 짚어볼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이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때 원래 10,000가구에서 만가구. 양보를 해서 태릉을 6,800가구만 짓겠다. 약 대신 70%. 네, 그리고 3,100가구는 대체지를 주변에 확보해서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3,100가구를 이제 뭐 내놓는 거 보면은 뭐 수락산역 근처 또 하계 5단지 재건축 뭐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건데 오늘 제가 갔다 온 하계 5단지 같은 경우는 1,500가구를 거기에 공급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그거는 작년 9월에 이미 서울시에서 그거를 1,60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 발표한 내용 갖다 쓴 것도 있고 거기에 이미 640가구인데 그걸 1,500가구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건 한 900가구 정도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이제 1,500가구를 늘어나는 확보했다.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뻥튀기가 있고. 좀 있었던 거네요. 네, 뻥튀기가 좀 있고 이거 이제 당사자가 이제 SH공사인데 뭐 SH공사는 뭐 모르고 있었다. 전유의 사실에 대해서도 어머나. 네,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모르는 뭐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뭐 그럴 수도 아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협의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고 또 국민들의 직접적인 거주 생활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좀 대책이 더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멘트까지 멋지게 좀 해주셨는데 네. 네, 그냥 보내드릴 수 절대 없거든요. 또 아, 제가 이렇게 그냥 네.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준비가 되셨을까요? 준비요? 아, 뭐 네, 우리 10년차 경력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면 라가 좀 어렵네요. 라. 라임님이 오늘 주인공이 되셨으니까요. 네네네. 라임님의 라부터 한번 아, 네, 네, 네. 라. 알겠습니다. 라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 드립니다. 미리 이제 하기 전에 깔고 하면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행시의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 나도 살고 싶다. 아, 이 두음 법칙인가요? 맞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임대주택 아닌 곳에서. 임대주택 아닌 곳에서 네. 자가에서 살고 싶다. 저 또한 역시 자가에서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임동진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또 다음 기자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요. 네, 지금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임님이 감동입니다. 크크크크크 해주셨고요. 우리 모두 자가를 획득하는 그날까지. 예. 임대주택 아닌. 지금 강준수님께서 라면 먹자 임마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행시 센스도 너무 좋으신데요. 우리 함께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기자님도요, 참여율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좀 헌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해주시고, 뭐, 이제 성함이 이게 닉네임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뭐 6글자 이런 분들은 이제 기자님이 좀 골머리를 많이 앓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참여율을 보여주신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헌정 이행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2분 시청 중이신데요. 두 번째 기자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자님, 저희 수요일에 단골 기자님이십니다. 네, 정호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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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입니다. 예, 본인 자기소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자님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정치경제부에서 이제 이금융권, 저축은행, 카드보험, 그리고 코인까지 하고 있는 예, 정호진 기자라고 또 합니다. 우리 슬기 기자님과 함께 한다고 또 얘기하셔야죠. 네, 장슬기 선배가 이제 제 일진이고 제가 이진으로 같이 예. 열심히 보좌하면서 보필하면서 네, 열심히 이금융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TMI 기자님과 함께하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출연으로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좀 간략하게, 정말로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이금융권도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금융권까지 대출이 그렇죠. 좀 어려워진다. 네네.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대출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있죠. 어떤 걸로 대출? 저는 전세자금 대출, 저도 아까 그래서 네. 동진 선배 그게 되게 감동받았던 게 저도 자가. 자가 자가. 종부세 한번 내고 싶다.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자가를 될까요? 네. 여기서?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야죠, 네.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네, TMI 기자님의 또 자가를 가지고 싶다는 네, 이야기까지 네. 들어봤고요. 그래서 전세담보대출이 조금 있고 신용대출도 조금 있고. 그렇구나. 그 사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네. 지금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그 대출 자꾸 쪼아오는 건가요? 저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어제도 저희가 리포트를 다뤘었는데 네. 가계빚이 1,800조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거시적인 뭐 건전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줄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가파르고 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금융권 대출도 줄이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출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 가계대출이 너무 심하다 하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또 대출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돈이 급하게 필요할 텐데 그럼 이분들은 과연 어디서 대출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금융에 대해서 또 좀 위험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1금융, 2금융에서 이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제 4금융으로 네. 갈 수 있잖아요. 4금융이 아니라 그죠. 4금융인데 그러니까 그쪽은 우리 근데 일명 막 사채라고 하는 네? 네. 아무튼 네, 거기는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좀 위험할 수 있죠. 조금 뭐 10,000원을 빌려도 뭐 1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고금리로 그런 식으로, 빌려야 네, 되는. 고금리로 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성이 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좀 이제 이금융까지 대출을 쪼아오면서 좀 다른 창구를 좀 열어줬나요? 다른 정부에서 창구를 하는 열었다는 게. 뭐 햇살론 같은 더 좋은 것들을 그쵸. 좀 원래- 많이 늘렸거나. 원래 계속 열어놓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라 지난달에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좀 낮췄거든요. 그럼 이게 돈을 아무래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는 거예요. 있는 돈은 뭐라 그래야 되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대출을 쪼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기준이라고 네. 하시면 뭐 그래도 대출을 해주기는 아. 할 거 아닌가요? 저희 뉴스 안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신용대출 한도를 아, 다시 이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기억하면 여러분 제가 서울대 갔겠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 세 번 여러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억울하네.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출의 규모, 그러니까 대출을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연소득의 120%, 18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네. 이제는 연소득까지만 딱 해주는 거예요. 연소득까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문턱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꺼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몇몇 보험사들은 사실 이런 금리도 올리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금리 마지막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머. 되게 극단적이죠,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금융당국은 좀 대출 총량을 이렇게 좀 한도를 줬습니다. 대출 총량을 좀 제한을 해가지고 그 이상을 좀 받지는 대출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89분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출석 체크 잠시 해보겠습니다. 라임님 여전히 계시고요. 또, 우리 장슬기 선배님께서 진짜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호진이 신났네. 나랑 있을 땐 볼 수 없던 미소, 슬기 선배. 점. 죄송합니다. 예, 옥상 가겠다고 전화 라인님께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 선배. 미리 예. 애도한다고. 칩멍크님, 네. 90분 들어오셨습니다. 90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다시 88분으로 떨어졌어요. 네. 슬기 계속해서 선배가 잘해주세요. 예. 팔짱 열린 치아 8개 처음 본다고. 그렇군요. 치아가 8개가 있는지 몰랐다고. 근데 확실히 여기 오면 뭔가 좀 더 편해요. 네, 그러신가요? 근영 선배가 불편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저희 계신데 근영 선배가 근데 저기 가면은 뭔가 그거 뭔지 알지 않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면은 더 뭔가 본업 막 이렇게 막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강박관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군요. 뉴스 외전에서 좀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우리 TMI 기자님과 함께하는 네. 김지미님 금리산 와우로. 금리산 와우론. 네, 얘기해 주셨어요. 바둑돌 막 넣고 그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콩콩아 가치가님 앞에서 했던 리포트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내놓은 집도 안 팔려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자가 내놓은 준비 잘 되고 계신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군요. 그 약간 저희가 2030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2030.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20. 아무튼 그런데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막 사실 결혼 생각도 있고 네. 막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는데 사실 이걸 몸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로. 이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출 같은 거 줄이는 것도 저희가 뭐 일반적인 2030들이 막 회사에서 막 월급 받아서 아니면 뭐 주식을 엄청 잘해서 뭐 코인을 엄청 잘해서 이런 것들은 네.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어떻게든 뭐 내 집 마련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대출까지 이렇게 좀 제한이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희망이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좀 어렵다. 이 대체로 왜 이렇게 받는 건가요?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뭔가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대출 많이 받잖아요. 네, 지금 많이 받죠, 가계 많이 부채가 되게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대출 많이 받는 건지. 사실 왜 많이 받는다고 딱 이렇게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그러게요. 좀 넘겨짚기는 좀 제 예. 입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열심히 있을 것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님. 네, 네. 라임님께서 코인와 호진 기자님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라이크님께서 대출 얼마나 줄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체감이 되는 수준인 거죠, 확실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단 연소득의 120%에서 180% 사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다고 해요. 업계분들 얘기 들어봐도 막 사실 1금융권을 줄이면 2금융권으로 막 간다. 풍선 효과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막 업계분들 얘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많이 체감을 못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대출이 좀 옥죄어 온다라는 걸 체감하시는 분은 또 일부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느끼겠네요. 그런 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막 무조건 1금융권 대출을 조인다. 그럼 전부 다 2금융권으로 간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금융권 대출을 못 받으면 사실 2금융권 대출이 좀 꺼려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2금융권 대출을 안 받고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코멘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수님, 대출 막는 이유는 금리 인상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내일 안 그래도 내일 금통위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거기서도 사실 얘기가 많아요. 막 오늘도 막 기사들이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뭐 안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좀 인터뷰를 해봤던 다른 분은 0.25%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그런 오늘 얘기들도 많고. 출연에 안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원래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저랑 또 친분이 또 굉장히 있는 기자님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우리 귤동동님께서 100명 돌파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술 먹고 싶네요. 네, 호진 기자님이 또 이제 이행시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율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이행시 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거 보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예. 하시죠. 예, 네. 우리 TMI 기자님. 예. 근데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매 주 단위로 이제 대출 현황을 받아보고 있었대요. 뭐 저축은행, 뭐 카드, 뭐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얼마나 뭐 대출이 얼마나 늘었고 지금까지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고 있어서 사실 업계분들은 좀 당황스럽다는 얘기들을 좀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네. 지금까지 계속 받아보고 있고 네. 당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래 나름대로 관리 잘 하고 있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대출 한도를 딱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신용대출이랑 조금 다른 게 보험사는 약관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보험사에 낸 보험료들 뭐 약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인 거고 카드론 같은 경우도 뭐 신용대출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들은 타겟이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되면서 약간 좀 놀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대로 좀 확실하게 대출을 좀 관리를 하겠다. 맞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농협이 뭐 금융당국에 불려가서 좀 이렇게 좀 회초리 맞고 야단 맞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네. 그때 뭐 저축은행 일부 임원들도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뭐 사실 SBI, OK, 웰컴 이런 데들이 사실 가장 큰 은행사, 저축은행들이고 네네. 뭐 저축은행 중앙회도 있는데 거긴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금융위 쪽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뭐 그거 아닌데요? 바로 말씀 주셔가지고 아니겠구나. 좀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보고를 제가 지난주 딱 금요일에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구나. 뭐 앞으로도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또 대출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취했으니까요. 향후에 좀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국 또 107분까지 시청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으로 하실지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청이 들어오신 분께서 한 분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장슬기님, 한 분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그러니까요. 텐데 라고 해주셨어요. 라임님께서 실패하면은 옥상 가고 네. 옥상에서 이빨 8개 없어지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드리면 안 돼요. 이건 또 그럼요. 이제. 맞아요. 박명수 선생님께서 그럼요. 딱 준비한 대로 딱 선배님에 하라고.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쵸, 되니까 네. 바로 들어갑니다. 장슬기 기자의 슬기로운 장슬기 기자에까지 다시. 장, 장슬기 기자의 슬,
슬기로운 금융생활이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고 있습니다. 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도 정말 알차고 네, 중요한 이슈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PPL인가요? 그렇죠. 협찬 아, 근데요. 받으셨어요? 전 진짜 근데 너무 저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예, 금융 출입하면서도. 근데 슬기 선배가 진짜 금융 통이세요. 약간 오. 다 이렇게 금융 전문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저번에 그 카드 연회비를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그거 설명해 주시는데 맞아요. 뭔가 이런 거구나. 그래도 보는구나. 그럼요. 어머. 아까- 어머, 안 보시나 봐요? 아니 아까 어머, 제 세상에. 기사도 안 받길래. 아유,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네, 네, 8개가 네. 있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라임님 합격 카드 드려도 될 듯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정인 여러분들. 기자는 저와 함께 갑시다. 슬기 선배가. 좋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 항상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뉴스플러스 오늘 이렇게 또 기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 외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스플러스에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유익한 정보를 함께 할 테니까요. 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한번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